반갑습니다. 마지막 세션을 맡게 된 HP 아루바 정규태 이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일찍 끝내주셨는데, 이제 저에겐 이제 강력한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 세션을 아주 길게 할 것이냐, 마지막 세션인 만큼 저에게 그런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집중을 해주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한 내공으로 제가 말로서 사람들을 기절시키는 그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죠. 이제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데모나 동영상 클립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두 가지의 선물 카드가 있습니다. 그 마케팅에게 긴급 요청을 해서 마지막 세션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무려 5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 질문해 주시면 꼭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세션의 제목은 깁니다. 그냥 모바일, BYOD 관련된 것들 또는 IoT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여태까지 알고 계신 보안 말고 어떤 혁신적인 보안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생활화됐죠. 인터넷 오브 띵스, IoT 많이 하시죠. 사실은 뭐 저희 집에는 그 샤오미의 여러 가지 기기들로 IoT 비슷하게 꾸며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IoT 이미지를 구글링해서 보시면 한 70%가량은 대부분 가운데 저런 아이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IoT 디바이스들이 여러 가지 표준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데이터 통신에서 컨트롤되기 위해서는 IP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IoT와 와이파이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아루바에 근무하면서 이런 BYOD 세션 소개를 3년 전, 4년 전 꾸준히 국내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IoT라는 것들도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마켓 전체 볼륨을 따지자면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무선의 기술만큼은 아루바가 저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기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데, 이제는 단순 무선 하드웨어, 어떤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계신 무선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산에서 쓰시는 분들 계십니까?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습니까? 무선 네트워크 많이 쓰시죠? 한 70%가량은 쓰세요. 그러면 무선 네트워크에서 인증이라는 것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잘 봤습니다. 대부분의 무선을 쓰시는 분들은 인증을 쓰고 계시죠. 그러면 사내에서 유선을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사내에서 유선 네트워크를 이렇게 안 쓰십니까? 다 무선만 쓰십니까? 이래서 아루바가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사내에서 유선의 인증이라는 걸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이제 많이 지쳐들 가시죠. 제가 이 PT 시간을 확 늘려가지고 제가 5시 한 20분까지 어떻게 농담이고요. 자,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용자들은 무선을 쓸 때는 인증이라는 것들을 항상 쓰세요. 그런데 유선이라는 것들을 보면 인증을 안 쓰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시나요, 대체? 왜 안 쓰실까요? 사실 유선은 어떻게 보면 인증이라는 게 좀 더 늦게 개발되기도 했지만, 유선은 이런 거죠. 꽂으면 물리적인 보안이 되기 때문에 인증이 없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떠시죠? 이 임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유선에다가 포트 꽂고 일하고 계시면 새로 오신 분인가? 아니면 인터넷 고치러 오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걸 보안적으로는 이제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 기사처럼 들어와서 그냥 꽂고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유선 네트워크에서도 계속해서 인증이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아루바의 무선을 먼저 접하시고 아루바의 인증 솔루션을 접하신 분들은 이제는 유선에도 인증을 적용을 해 나가고 계세요. 이제 IoT 관련된 것들도 좀 볼 건데, IoT 사실 디바이스들이 절반 정도는 무선, 한 70%가량은 무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산업용 IoT 디바이스들은 아직도 유선이 많죠. 그러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이런 IoT 디바이스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IoT가 있습니다. 최근에 랜섬웨어 있지 않습니까? 랜섬웨어 사고가 크게 났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다 암호화시켜버리고요. 돈을 주지 않으면 디크립션 안에서 못 쓰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홈 네트워킹, IoT에 아마 제일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스마트 빌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랜섬웨어 공격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제 집인데 제가 못 나가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돈을 줘야 그래야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먼 미래의 일일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IoT는 계속해서 확산이 될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고요. IoT에 대한 보안 사건 사고도 같이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IT 인프라, 홈 네트워킹이 됐든 또는 이 회사 네트워킹이 됐던 이 보안의 수준은 어떠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7가지 문제를 제기를 해봤습니다. IP 실명제라는 거 아직까지 쓰세요. 4번 보면 맥 어드레스 실명제도 쓰십니다. 이런 어떤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되시겠죠. 자, 인증 서버 쓰긴 쓰는데 무선만 쓰죠. 유선은 잘 안 씁니다. 또는 유선 제어 솔루션, 낙 솔루션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정작 IoT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죠? 사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낙 솔루션을 윈도우 말고도 적용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맥북은 맥북이라 에이전트가 없고요. 리눅스는 CLI밖에 안 되니까 에이전트가 없고요. 다 이런 식입니다. 사실 가지고 계신 낙 솔루션이 엔드포인트 보안이긴 하나요? 모든 것들을 예외 처리해서 쓰고 계세요. 그런데 IoT 디바이스가 인입이 됩니다. 이제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제 혼란의 시기가 오겠죠. 자,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인증을 썼는데 이제 인증을 잘 쓰시는 고객들이 이제 고도의 질문을 하세요.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하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죠. 사실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했다는 건 내부자의 어떤 이 비인가 행위, 잘못된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제가 한 번씩 터치를 할 겁니다. 또는 방문객, 임시직, 요즘엔 대기업들이 이 협력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으면 계정을 줘야 되는데 오리지널 이 AD라든지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시켜주고 그분들이 막 바뀜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안 되죠. 이런 것들 또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볼 건데 IP 실명제 쓰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고 또는 맥 어드레스 화이트리스트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게 제가 2년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동영상이지만 이 보이스피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고 제가 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희 씨 되시죠? 네. 네,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지.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알려줘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두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웃어대고 있지? 아이 좀 경찰 기사에서 자꾸 전화 와서. 알았어, 그만 웃고. 네. 그만 웃고. 끊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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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영상 클립을 보셨는데 저기 전화해서 뭐라 그러죠? 전화 뒤에서, 그죠? 전화 뒤에서 저는 오명균 수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찰청에서 전화를 했다고. 그런데 실제 오명균 수사관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얘기하는 IP 실명제, 맥 어드레스, 화이트리스트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디도스 공격 일어나면 맨날 IP 스푸핑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맥 어드레스 스푸핑, IT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못할 이유가 없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걸 2년 전에도 보여드렸고 사실 2년 후에도 보여드리지만 보이스피싱이 없어지지 않듯이 여전히 IP 실명제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2년 만에 다시 리플레이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 IP 실명제, 보이스 피싱이라는 겁니다. 인증 서버 유선에 안 쓰시죠? 그죠? 유선 제어, IoT 제어 방안 없죠. 맥 어드레스 인증, 맥 변조 너무 쉽죠. 히든 SSID라는 것도 씁니다. 이 보안의 규정이 10년 전쯤 생긴 것들은 히든 SSID가 아직도 사내 규정이에요. 그러면 히든 SSID는 정말 안 보일까요? 사실 히든 SSID라는 건 계속해서 방사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그냥 블랭크로 던져서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스캐너를 틀고 제가 넌 누구야라고 물어보면 난 누구야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 보안을 아직도 쓰고 계세요. IT 패스워드 공유, 이건 실질적으로 단순한 기술로는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방문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방문객들이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오픈 네트워크? 이건 완전히 논외죠. 손에 놓으신 거예요. 자, 프리셔드 키 충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프리셔드 키 처음 들어왔을 땐 물어보지만 프리셔드 키 바꾸세요? 절대 안 바꾸시죠. 내일 오고 모레 오면 컨트롤 안 됩니다. 이게 사실 현재 우리 IT 보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IP 세상, IP 네트워킹 세상에서 백단에 누가 있는지에 대한 아이덴티티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루바의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루바 클리어패스 솔루션이라는 건 레디우스 서버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이세요. 타카스 서버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 것들이세요. 더 잘 됐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쓰시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가지고 계신 솔루션이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눈을 뜨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멀티벤더를 지원하는 이유는 당연히 표준 프로토콜 레디우스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확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BYOD 관련돼서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붙여주거나 방문객을 제어하거나 또는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사용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VLAN을 주거나 다이내믹 ACL 동적 ACL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존 유무선 인프라와 인증 서버를 통해서 낙 솔루션까지 다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세요. 그리고 온커넥트라고 하는 IoT를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멀티팩터 인증 그리고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과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클리어패스 유니버설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건 다른 정책은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이런 IoT 세상에서 네트워크 프로파일링, 비지빌리티를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자, 클리어패스 솔루션을 쓰면 앞서 말씀드렸던 7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 좋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뒤쪽에 슬라이드에서 어떻게 매치되는지 아셔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프로파일링입니다. 네트워크에 장비가 들어왔을 때 누구의 어떤 장비가 어떤 네트워크로 들어왔는지 IP는 뭔지 맥 어드레스는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클리어패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프로파일링, 인증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뭐 프로파일링하는 수준이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기타 등등 사실은 예외 항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클리어패스 또는 클리어패스 이 유니버설 프로파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사용자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스캔한 결과에 따라서 사용자 분리가 예전에는 예를 들어 IoT 디바이스를 그냥 2개의 IoT 디바이스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닝 센서인지 또는 템퍼러처 센서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프로파일링 기술이 지금 가지고 계신 인증 서버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증입니다. 제가 이제 3가지 인증 방식을 놔뒀는데 IoT 디바이스 인증을 못합니다. 그건 뒤에 다룰 겁니다. 사용자 인증, 우리가 실제 사내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인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이제 지식 기반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hat you know? ID 패스워드죠. 근데 저걸 공유해버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왓츠앱 소유 기반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사실 디바이스 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확장이 됐냐면 이제 who you are입니다. 누구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것처럼 생체 기반 인증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생체 기반 인증 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인증을 하게 되면 ID 패스워드로 먼저 인증을 하셔야 돼요.
인증이 끝나고 나면 사용자를 바로 네트워크에 붙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얼굴이나 목소리나 지문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인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성립했을 때 이 클리어 패스에 최종적으로 인증이 성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클리어 패스 솔루션과 그리고 저희는 여러 가지 서드 파티 솔루션들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고 베리파이 아이디가 연동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Let's connect to the network and see what happens. So it detected that I have access to the network, but 지금 보시는 것처럼 I need to 사용자가 be 와이파이 redirected 네트워크에 to 붙었습니다. do that biometric 그럼 validation. 사용자한테 인증을 So it 요청하는 comes 아이디 from my 패스워드 창이 credentials. 뜨죠. So let's put in my credentials here. And what should happen now after I put in my credentials is that on my iPad I am prompted 자, for my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이 끝났습니다. biometrics 그러고 나니까 validation. So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pop up 화면에 on the 보시는 iPad 것처럼 and 팝업이 will 뜹니다. now, 그리고 나서 check with 추가적인 the 이제 verified 바이오 ID. 인증을 It says, 요청을 "Hey, 하겠죠. I'd like to verify your identity." So let's do that now. Let's press verify now. And the first question is that it will ask me for my voice passphrase. So let's do that. My voice is my password. 내 목소리가 패스워드라고 음성으로 인식을 시켰죠. 두 번째는 안면 인식입니다. Let's do my face and let's see if that was enough. So it says now you have successfully verified your identity. I press OK on my iPad. 자, 이제 and you see 바이오메트릭 인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용자의 인증 화면을 보시면 인증이 성공했고 정상적인 페이지로 리디렉션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오메트릭 인증 방식인 거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런 바이오메트릭도 있고 또는 자기가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특정 이미지를 가지고 업로드 시켰을 때 인증이 성공한다든지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데모를 할 수 있는데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올까봐 저렇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우실까봐 데모를 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용자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캐닝도 해서 IoT 디바이스까지 아주 세 분류를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멀티팩터 인증, 바이오메트릭 인증까지 해서 완벽하게 인증 다 할 수 있죠. 누군지 다 알아요. 이제 아이덴티티를 알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아이덴티티 가지고 뭐 하실 겁니까? 그 사용자에 맞는 네트워크 정책을 인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 패스는 레디우스 또는 타카스 플러스를 기본 서포트를 하는데 레디우스 방식으로 레디우스를 지원하는 다양한 멀티밴더 스위치, 다양한 멀티밴더 무선 랜과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게 이 사용자는 예를 들어 정규태란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왔는데 SE팀입니다. 인사DB에 있겠죠. 그러면 1번 VLAN을 줍니다. 또는 인터넷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자, 앞선 세션에 있었던 홍진표라는 사람이 네트워크에 이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케팅 부서래요. 그러면 VLAN을 50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자한테 맞는 ACL, 인터넷은 못 쓰고 사내망만 쓰게 이렇게 정책을 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레디우스 방식으로 연동되어 있는 스위치 쪽에 푸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들어왔는데 에이전트 방식 또는 웹 에이전트 방식으로 이 사용자의 헬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의 디바이스 상태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최적화된 정책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용자가 예를 들어 인증이 끝났고 부서 정보 다 알았는데 예를 들어 뭐 V3 백신이 안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V3 백신 실행시키고 최신 엔진 업데이트 시키고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에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인가라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인증이라고 하면 인가라는 건 무조건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면 제가 로그인했을 때는 제가 가입한 카페가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입한 카페가 보이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증과 인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건데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인증 서버라는 게 아이디 패스워드 맞으면 네트워크에 올 얼라우 하고요. 그 다음에 보안은 위쪽에서 알아서 컨트롤해라 라는 모델들을 많이 쓰세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oT 디바이스들이 그러면 네트워크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통제할래? 이런 것들이 숙제가 됩니다. 자, 클리어 패스는 여러 가지 스캔 방식으로 해서 IoT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어떤 디바이스인지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는 정책을 줘야 되는데 IoT 디바이스는 대부분 인증 같은 것들을 서포트를 하지 않습니다. 윈도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개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기존 스위치가 레거시 스위치가 SMP나 SMP 트래블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처음에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그 디바이스에 맥 어드레스가 러닝이 됐다라고 해서 SMP 트랩으로 클리어 패스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클리어 패스가 그 맥 어드레스를 스캔을 해요. 그래서 그 디바이스가 어떤 종류의 IoT 디바이스다. 예를 들어 파란색 저 의료기기다라고 하면 의료기기에 맞는 파란색 VLAN을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 프린터다라고 하면 프린터에 맞는 VLAN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랬을 때에는 사실 1X 흔히 말하는 인증 프로토콜이 저런 IoT 디바이스에 있을 일도 만무하거니와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모두 자동화돼서 네트워크 스캔하고 단순히 붙였을 뿐인데 최적화된 네트워크, 안전한 네트워크로 연동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클리어패스 국내에서는 사실 낙 솔루션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드라이브하고 있긴 하지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프로스트 앤 설리반 컨설팅 그룹에서는 아루바 클리어패스 솔루션이 유선, 무선에 굉장히 최적화된 인증 이 낙 솔루션이라는 것들을 이제 최근에 2016년에 기사화 시켰었고요. 자, 절반 왔습니다.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레디오스 타카스 사용자 복합 인증 네트워크 제어의 끝판왕은 뭘까? 정답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 이따가 선물 제가 끝나시면 와주십시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아루바 클리어패스 솔루션은 인증 그리고 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인증 서버에서 반드시 요구하셔야 될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서버, 레디우스 서버, 인증 서버 그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AAA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어센티케이션, 오소라이제이션, 인증, 인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남은 건 어카운팅입니다. 어카운팅, 네트워크에 언제 들어왔는지, 누가 들어왔는지, 어떤 디바이스로 들어왔는지 클리어패스는 이미 아이덴티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누구고 어떤 OS를 쓰고 있고 무슨 부서인지도 알죠. 그리고 어떤 IP를 쓰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저런 어카운팅을 통해서 알고 또 클리어패스 스캐닝을 통해서 알게 된 고급 정보들을 저만 알고 있으면 아쉽죠. 좋은 건 나눠야죠. 이 공유 정신인데 클리어패스를 여러 가지 보시는 방화벽들과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연동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메이저한 파이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국내 파이어 벤더와도 이런 것들을 추진 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아이디, 디바이스 정보 이런 것들을 연동을 했더니 좌측은 팔로알토고요, 우측은 포티넷이고요, 아래는 체크포인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저런 방화벽 솔루션은 관문 보안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페리미터 시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의 이름은 잘 모르세요. 또는 사용자의 맥 어드레스도 분명히 모를 겁니다. 디바이스 타입은 더더욱 모를 거죠. 누군지도 모르거니와. 그런데 클리어패스와 연동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방화벽 모니터링 화면에 사용자 IP 옆에 사용자 이름이 찍힙니다. 보이시죠? 마크라는 사용자가 찍히고요. 이 뭐 제이나 테드, 진 보이고요. 이 D 점프란 이런 사람들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아이덴티티 소스 클리어패스 폴리시 매니저를 통해서 사용자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제 보안 정책을 세우실 때 더 이상 소스 IP 기준으로 정책을 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스 IP 기준으로 정책을 세우시면 이 보안 방화벽 정책이 계속 늘어나기만 해요. 사실은 그 후임자가 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만큼 다 유지를 시키고요. 또 엽니다. 그래서 보통 방화벽 룰 뭐 10,000개 막 기본이세요. 대기업은.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사용자 직관적인 보안 정책을 세우는 게 어떨까? 보안 사고 나면 뭐 하십니까? 키사에서 공문 날아옵니다. 이 IP 사용하신 분 누구신가요? 그럼 방화벽에 막 조회를 합니다. 그럼 IP는 나오죠.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제 보안 분석 솔루션 가서 또 분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용자 뭐 인증했느니 안 했느니 막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디서 붙었는지도 알 수 없거니와, 그렇죠. 어떤 네트워크, 어떤 사무실에서 붙었는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증 서버에서 수행한 인증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쓰신다라고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 클리어패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클리어패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에코 파트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멀티팩터 인증에는 이미지웨어나 카사다, 옥타, 듀오, 기타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있고요. 좌측의 인프라는 레디우스를 지원하는 모든 벤더와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솔루션들 보신 것처럼 메이저한 파이어들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MDM 벤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SIM 솔루션들 이런 것들과도 연동이 가능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솔루션들과 이미 프리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냐면 인티그레이션이 너무 쉬워요. 클리어패스 자체가 API 굉장히 고급 API를 가지고 있고 API를 서포트하는 어떤 장치들과도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연동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건 클리어패스와 그 알렉사 아십니까? 그 아마존에서 만든 음성 인식 솔루션이고 그걸 이제 뭐 인공지능 솔루션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과 연동했을 때 클리어패스가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이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Alexa, ask ClearPass who is the biggest bandwidth hog on the network. 제가 이제 네트워크 제일 많이 쓴 사용자 누구냐고 알렉사를 통해서 클리어패스한테 물어봐라라고 한 겁니다. At the moment, it looks like the most bandwidth is being consumed by a user named Ted, with more than 5 gig in total traffic. Can you believe this guy? 저희가 요즘에 하는 게 이제 계속 IoT 디바이스와 이것도 연동해보고 저것도 연동해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데모를 위해서 알렉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요. 클리어패스라는 솔루션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API를 제공하는 모든 디바이스와는 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클리어패스에서 제공하는 AAA라는 솔루션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더 뭐가 이노베이션인가? 뭐가 IoT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ID 패스워드 공유했을 때 그런 것들은 탐지를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컨테인 앤 컨트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올 때 인증하고 인가해줬으면 거기서 끝나죠. 그런데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 디텍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디텍팅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디텍팅을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과 어떻게 연동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슬라이드는 이런 건데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붙어서 위협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파이어월이나 IPS에서 그런 것들을 탐지를 하죠. 그리고 파이어월이 보통 관문에서 차단을 합니다. CNC 사이트, 본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그걸 알고 차단을 했어요. 잘 차단합니다. 그런데 방화벽에서는 차단하는데 안쪽에서는 어떻게 쓰고 계시죠? 안쪽에서는 여전히 커넥션이 유지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방화벽은 관문 방화벽이니까 사내에서 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화벽이나 IPS에서 클리어패스 쪽으로 시스로그를 전송해주면 클리어패스가 그것들을 파싱해서 어떤 사용자가 난 누군지 아니까 잠시만 이게 꺼졌습니다. 배터리가 나갔을까요? 뒤쪽까지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제 생목으로 한번 끝까지 완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리어패스가 시스로그를 받아서 그 시스로그를 파싱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레디우스 방식, COA 방식을 통해서 네트워크 액세스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클리어패스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과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동작을 하게 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가 위에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사용자가 팝업이 뜹니다. 너 위에 사이트에 접속돼서 차단됐어. 현재 격리된 상태야.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를 준비했고요. 데모의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EICAR이라고 하는 이 에뮬레이티드 악성 코드 사이트에 접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단에 팔로알토 파이어월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이어월이 차단을 할 거고요. 차단하고 나서 시스로그를 아래쪽으로 클리어패스한테 전송을 해주면 클리어패스가 그걸 받아서 사용자를 레디우스 방식으로 차단을 할 겁니다. 네트워크 장비한테 차단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서비스 나우라고 해서 클리어패스가 이번에는 오토 티켓팅 시스템한테 케이스를 열어둘 거예요. 어떤 사용자가 US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차단됐고 그 사용자는 누구누구누구다. 티켓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차단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티켓이 생성이 될 겁니다. 이런 플로우 같은 것들이 이제 사내 시스템에서는 컨테인 앤 컨트롤 모델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US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파이어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안 솔루션들이 시스로그를 전송하면 그런 것들을 클리어패스가 받아서 네트워크에 격리를 시키고 차단을 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보안 솔루션이 이런 것들을 탐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내 행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탐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아까 부스에서 보시니까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아루바에서는 사실 금년 초에 니아라라고 하는 솔루션을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리브랜딩이 끝나서 현재는 인트로스펙트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뭐냐면 플로우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붙게 되면 클리어패스에서 프로파일링을 하고 최적화된 네트워크, 최적화된 권한을 주겠죠. 네트워크에 붙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트로스펙트, 구 니아라입니다. 이 인트로스펙트라는 솔루션은 보시는 것처럼 유저 엔티티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라고 해서 패킷을 받거나 플로우, 로그, 얼러트 여러 가지 솔루션, 여러 가지 트래픽들, 여러 가지 타입의 트래픽들을 받아서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스코어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테라는 사용자가 한 6개월 동안은 회사에 오면 다운로드, 업로드 트래픽 다 해봐야 1기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용자의 트래픽이 5기가로 확 늘었다, 10기가로 확 늘었다라고 하면 스코어링을 합니다. 또는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에 본넷에 붙었네. 여러 가지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을 합니다.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 보면 이제 최적화된 이벤트가 히팅이 되겠죠. 그러면 앞서 이제 팔로알토에 연동하는 거 보여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시스로그를 클리어패스한테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클리어패스가 그걸 받아서 사용자를 바로 엔드단에서 격리를 완벽하게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인트로스펙트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한 부분 동영상이고요. 한번 이 플레이 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Despite huge investments, your security team is overwhelmed, blind to detect and stop attacks inside your organization before the damage is done. An attacker steals an employee's credentials and walks away with sensitive source code. An executive shares her user ID and password with her admin, which leads to an unauthorized access. A sysadmin decides to slowly extract patient records to sell on the dark web. These threats go unnoticed because they are already inside your organization and use legitimate credentials. Therefore, without smarter security, your company may be the next headline. The answer is Aruba Introspect's User Identity Behavior Analytics, because unlike the competitors, Introspect delivers a smarter security solution. First, Introspect looks at the most comprehensive set of IT data sources. If you're not watching, you aren't protected. Next, Introspect applies hundreds of machine learning models across every dimension of user, host, and application behavior. This generates the most precise, high-priority alerts. Better hit rate equals fewer false positives. Then, Introspect delivers high-fidelity, full-context forensic evidence so your team can act quickly. No more swivel chair investigations. With Introspect's user and entity behavior analytics, your security teams can now accelerate the exposure of threats they were blind to, efficiently prioritize and investigate threats that actually matter, then proactively respond before the damage is done. For more information about Aruba Introspect, please visit us online. 굉장히 동영상이 오늘따라 짧게 느껴지네요. 이 데모 장비를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저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를 하는 겁니다. 유저 엔티티 비헤이비어 애널리틱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온 다음에도 만약에라도 다른 종류의 행동 패턴을 보인다,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기반으로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단에서 디바이스가 들어와서부터 유선이든 무선이든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유해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이 상단 그리고 하단, 액세스단과 페리미터단에서 모두 차단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굉장히 아쉬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데모 기어를 짧은 사이에 어떻게 살려봤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짧게 한번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에 들어왔습니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리어패스의 실제 대시보드 좌측 화면이고요.
뭐 아쉽게도 느린 건 지금 이 모든 인프라가 일본과 미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린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보시면 사용자가 조금 전에 G정이라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용자가 악성 코드를 다운받는 사이트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악성 코드를 저만 보고 있었네요. 사용자가 악성 코드 위에 사이트에 접속을 했더니 상단 방화벽에서 차단을 한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시는 화면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팔로알토 파이어월의 모니터링에 가서 이제 US 사이트에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스랩 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G정이라는 사용자가 US 사이트에 접속했다라는 얼러트를 띄워줘야겠죠. 여기 보시면 너무 작죠. 제가 확대하겠습니다. EICAR 테스트 파일이라고 해서 이 파일에 접속을 했고요. 이 스렛의 로그에 보면 우측에 보시면 빅팀 네임이 아루바 네트워크의 G정이라고 하는 제 사용자가 아까 저희 클리어패스의 어카운팅 데이터베이스를 팔로알토가 업데이트 받았기 때문에 누구인지를 이제 방화벽에서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US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인증을 더한 게 아니지만 사용자가 이 팔로알토 파이어월로부터 시스로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를 이제 차단을 했을 겁니다. 제가 다음 사이트에 다시 접속을 해보면 상단만 차단이 되어 있을 때는 우측에 이 화면밖에 안 보이시죠? 그런데 다음 사이트에 새로 접속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사용자가 액세스 레이어에서 완벽하게 차단이 된 겁니다. 이건 사실 리디렉션 쿼런틴을 시킨 거지만 실제로는 블락킹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실제 이제 어드민한테 노티파이가 가야겠죠. 그래서 서비스 나우라고 하는 이 티켓 시스템에 접속을 해보면 이 프로블럼스라고 해서 티켓이 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 아루바 네트워크스 G정이라는 사용자가 지금 잘못된 행위를 해서 차단이 됐고 그 사용자의 맥 어드레스가 뭔지 알 수 있고 소스 IP가 뭔지 알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시스템 찾아다니면서 분석하실 필요는 없으시게 되는 거죠. 자, 데모는 일단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인트로스펙트 니아라라는 솔루션은 어떤 솔루션인지 아시는 분? 손 들고 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인트로스펙트는 사용자 행동 분석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디 패스워드를 공유했을 때 그 사용자 어떻게 디텍팅할 겁니까? 사용자 행동 기반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 디텍팅을 하고 클리어 패스를 통해서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 세션은 다 끝났고요. 오늘 이제 하루 종일 들으신 세션이 HP 아루바에서 무선을 어떻게 할 것이고 유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희 세미나의 주제가 Redefine Intelligent Edge이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를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지능화시켜서 완벽하게 유선, 무선 그리고 보안 솔루션을 오늘 종일 설명드린 이런 솔루션들을 통해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클로징 멘트로는 최고의 캠퍼스 네트워크를 꾸밀 때 반드시 HP 아루바를 인바이트를 해주셔서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완벽하게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꾸미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